안녕하세요.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번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청담고등학교 교사 조현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웨비나를 통해 디벗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웨비나에 참석해주신 5분의 선생님들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신사중학교 국어교사 김도연입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에서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서울시교육청 디벗 도움자료 TF위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의 기기 선정에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강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수진입니다. 현재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서울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구글 인증 트레이너이자 이노베이터로 크롬북과 구글 생태계를 접해보면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크롬 OS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디벗 선택에도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유중학교 교사 오경아입니다. 저는 2022학년도 중학교의 디벗 도입 당시 디벗 업무를 맡아 담당하여서 선정, 관리,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의 교육 코칭 전문가 그룹인 APLS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험을 담아 선생님들에게 자세한 정보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리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안용원입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디벗 도움자료 TF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네이버 웨일 교사 전문가 그룹인 NWE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일에 관련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여자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윈도우 계열 OS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그 안내 영상은 아주중학교의 송세원 선생님께서 촬영을 하셨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불참을 하셔서 제가 좀 부족하지만 많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이렇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학교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쇼케이스 스쿨이었었고 저도 MIE 마이크로소프트 혁신 교사로 활동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디벗 소개 동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고등학생이 된 김예현입니다. 오늘도 디벗과 함께 등교 중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고등학교 생활이지만 디벗 덕분에 많은 것들이 간편해졌어요. 올해부터 고등학교에도 디벗이 보급되어 매일 디벗과 함께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클래스룸에 올려주셔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학생 지원 포털에 접속하면 내가 참여할 교내 활동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보 시간에는 다양한 데이터를 직접 찾아 다양한 함수를 적용하고 시각화해보고요. 또 나만의 설문조사를 만들어 학급 친구들의 생각을 조사해서 데이터로 볼 수 있어요. 디벗이 있으니 손쉽게 다양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고 선생님께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시간은 수학 시간이에요. 디벗을 활용하여 하나의 주제로 여러 교과가 같이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늘은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거나 선생님이 그리는 모습만 봤는데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 그려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졌어요. 그러면 지금 크롬북에다가 화면 열어서 이제
국어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내가 조사하고 시각화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해요.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긴 글을 쓸 때가 많은데 디벗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요. 제더타운 다 들어오셨죠? 네. 우리 제더타운을 통해서 독립운동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교시 한국사 시간이에요. 역사는 항상 암기하느라 어려웠는데 독립운동 단원을 메타버스를 활용해 학습했어요. 친구들과 지도를 따라 이동하며 실제 독립군이 된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역사 속으로 가서 간접 경험을 넓힐 수 있는 활동들을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디벗은 세상과 만나는 통로가 되어줘요. 밤새 만든 PPT를 USB에 담아오던 것도 옛날 일이 되었어요. 클라우드에 자료를 올려 친구들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고 관심 분야를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아요. 오늘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에서 함께 시험 공부를 할 거예요. 디벗을 이용해 음악을 만들고 악보를 보며 피아노를 연주할 수도 있어요. 제 연주를 잠시 들어보실래요? 우리 선생님들도 디벗 기기를 활용하여 항상 우리를 위한 수업을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오늘도 디벗과 함께 나만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더욱 성장했습니다. 나의 디지털 학습 친구 디벗. 저희가 문서를 정리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저희가 어디서든지 같이 공유하고 한 번에 한 결과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어요. 제가 학교 생활을 한 모든 게 이 캐럼북 안에 저장이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고 굉장히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공유와 나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의 어떤 학습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디벗 기기가 교실에 들어왔을 때 교사는 기존의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디벗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디벗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네, 디벗은 디지털 플러스 벗의 줄임말로 스마트 기기는 나의 학습 친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기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AS 정책, MDM, 수업관리 소프트웨어, 인프라, 콘텐츠 등 디지털 교육을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가진 디벗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어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 디벗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AS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디벗이 고장나면 이걸 선생님들이 매번 안내해야 할 것 같고 업무가 엄청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염려가 되실 거예요. 근데 디벗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의가 통합 콜센터가 이제 디벗에 새겨져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작년 말에 모든 중학교에 디벗 무인 AS 보관함이 설치가 되면서 실제로 그 근처에 가면은 AS를 맡기는 방법이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신경 쓸 일이 조금 적어졌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디벗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학생 스스로 수리를 맡기고 이제 수리가 끝나면 디벗 무인 AS 보관함에서 찾아가지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은 조금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치만 크롬북은 고장이 쉽게 잘 나지 않아서 저희 학교는 학년이 10학급으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분실 없었고요. LCD 파손 한 건과 물을 제대로 먹어가지고 키보드가 먹통되는 한 건까지 1년간 총 2건이 전부였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들은 AS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사실 뭐 이제 하드웨어 파손에 의한 AS가 많이 발생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제 몇 건 정도밖에 없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 AS 보관함 이거 설치를 한다면 뭐 학생이나 교사나 이제 요 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좀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든 게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 무인 AS 보관함을 이용하는 이렇게 접수 방법이 공문으로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공문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렇게 3년간 기기를 사용하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에게 배부된 기기는 3년간 개인이 보관하고 졸업 후에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과 후에 수업 이외에 이제 학생들이 보관하는 것은 학교마다 정책이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학생 개인이 보관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는 방과 후에 걷어서 학교에서 보관하기도 합니다. 저희 직전 마곡한이 중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는 개인이 보관하고, 방학 직전에 디버 기기를 전부 다 수거해서 학교에서 보관하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유중학교에서는 모두 개인이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기기를 교사가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MDM이라고 하는데요. 각 기기별로 MDM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안드로이드는 아르고스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탭에 보시면은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이라는 앱으로 있는데요.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앱을 학생들 기기에 전체에 원격으로 배포하고 설치할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기기 초기화도 가능하고요. 또 유해한 앱을 차단하는 기능, 그리고 분실 단말을 관리하는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OS들도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 제어 MDM과는 별도로 구글 어드민이라고 하는 관리 콘솔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크롬북 기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제어 같은 경우에도 관리 콘솔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계정이나 아니면 조직 생성, 정책 결정도 모두 여기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각 기기에 CEU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등록시켜서 기기가 분실되면 원격으로 사용 중지를 시킬 수도 있고요. 원격으로 초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크롬북이 디버시면 이 CEU가 모두 적용되어서 관리 콘솔을 사용해서 모두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MDM은 관리 콘솔 하나로 모두가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네, 애플에서도 아르고스라는 MDM을 선택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와 똑같이 앱이나 사이트 설치, 삭제, 여러 가지 기기 정책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패드는 분실될 경우에 아이패드 찾기 기능이 있어서 학생들이 혹시 밖에 외부에서 분실될 경우에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웨일의 MDM은 웨일 스페이스 어드민이라는 관리자 계정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형태로 어느 기기에서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며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 사용자를 추가하고 관리하거나 조직도를 관리하거나 관리기기 등록, 정책 설정, US 사이트, 앱 이것들을 등록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웨일 스페이스 어드민을 활용하면 관리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웨일 계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윈도우의 MDM 역시 아르고스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버전은 좀 안드로이드 버전에 비해서 조금 기능이 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뭐 단말 사용 시간 설정이라든가 앱 배포, 앱 제어, 사이트 제어 이런 메뉴들이 실제로 있긴 한데 앱 제어는 실제로 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사이트 제어의 경우에는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뭐 교육용 사이트 이런 것들이 가끔 이제 유해 사이트로 차단이 되는 경우도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쉽게도 또 윈도우 초기화나 분실 단말기 추적 이런 기능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좀 아르고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마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업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각 기기별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나요? 네,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별도의 어떤 수업 기반 LMS나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플랫폼을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포커스팡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구글 클래스룸은 뒤에서 크롬북에서 워낙 잘 설명해 주실 테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과제 관리하는 정도,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이 그 제출한 그 과제를 또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포커스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학생들 화면을 모니터링도 할 수가 있고 또 제 화면을 학생들에게 미러링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질문이 나와 있어서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크롬북은 구글 클래스룸이죠. 그러니까 크롬북 자체가 계정을 기반으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기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선 다른 OS들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크롬북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클래스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적용된 부가 기능이라든지 서드파티 앱들이 이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컨대 유료 기능이기는 하지만 거꾸로 수업을 계획해서 유튜브 중간중간에 평가 문제를 출제해서 사전에 예습하도록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클래스룸에서 연습 세트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되면 형성평가 중에 틀린 내용을 심화학습을 하도록 계획할 수도 있고요. 클래스룸과의 케미는 OS 중에서 단연 크롬북과의 조합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애플에서는 애플 자체 프로그램인 스쿨워크와 교실앱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서 수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넘버스라는 학습지가 있는데요. 이 디지털 학습지를 만들어서 스쿨워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개별로 또는 모둠별로 학습지를 배포하거나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여러 가지 관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이제 딴짓을 못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필요한 앱을 열어주기 위해서 교실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교실앱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학생들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수업 시간에 필요한 앱이 있으면 학생들에게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아무리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해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교실 앱을 활용하면 화면을 정지시켜서 학생들에게 주목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웨일은 교육용 디바이스로 제작된 만큼 수업관리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체 수업관리 소프트웨어인 수업관리 앱이 있습니다. 웨일북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따로 설치를 안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관리 앱에서는 학생들의 화면을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학생들의 화면을 공유하거나 특정 탭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채팅 기능도 있어서 교사와 학생 간에 필요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거나 또는 수업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과제들을 제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제어 기능도 있는데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정 학생들만 지정해서 화면 잠금을 걸어버릴 수도 있고, 또 교사의 설명이 중요한 부분에서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전체의 웨일북을 잠금으로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원격 제어 기능도 있어서 학생들의 화면을 교사가 원격으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액션 기능과 집중 탭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리액션 기능은 수업관리 앱상에서 학생들이 완료, 도와주세요 또는 질문 있어요 같은 아이콘을 띄울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또 집중 탭 기능은 교사가 특정 탭을 보낼 때 활성화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다른 탭에 이동해서 수업에 딴짓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집중 탭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 관리 사용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모두 웨일북을 직접 사용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셔서 새로 개발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웨일에서는 자체 LMS 시스템인 웨일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구글 클래스룸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수업 자료를 탑재하거나 과제를 배포하거나 또 과제를 수업하고 설문 퀴즈를 진행할 수 있는 LMS 시스템입니다. 웨일 계정으로 웨일북 내 모든 앱들을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웨일 내에서 최적화된 앱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 계열은 사실은 위에 앞서 언급하신 내용들이 애플 이제 소프트웨어만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이제 윈도우를 선택을 하셨다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팀즈가 학교 교육용으로 개발이 된 게 아니거든요. 사무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체계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만 사용해 보시면 이렇게 경직화된 조직 문화가 아니라 외국계 기업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좀 느끼시면서 업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팀즈의 장점은 무엇보다 무궁무진한 확장성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팀즈를 좀 사용할 줄 안다 싶으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사이트들을 이 팀즈에 붙여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원노트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팀즈에서 잘 돌아가도록 내재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나의 팀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팀즈와 업무 포탈만 딱 켜놓고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 작성이나 뭐 문서 협업 작업 이런 건 당연히 쉽게 되고, 요즘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대시보드잖아요. 근데 이제 팀즈에는 이미 인사이트라고 하는 대시보드가 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선도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학교라는 것이 이제 조직도에 따라서 이제 구성이 되었다면, 최근엔 학교 문화도 조금 바뀌어서 좀 선생님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았어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학생들도 이제 모둠이나 어떤 팀별로 모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이 팀즈를 사용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 간의 팀별 작업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이 학생들의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라든가 혹은 학교 자체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교실마다 이제 전자칠판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전자칠판에도 당연히 윈도우가 깔려 있고 팀즈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칠판, 교사의 노트북, 학생들의 디벗이 이제 팀즈 안에서 대통합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팀즈가 좀 무겁다, 이렇게 사용하기 좀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웹 버전의 팀즈가 기능은 거의 동일하면서 리소스를 별로 안 잡아먹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기기와 함께 기기를 보관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충전함도 같이 배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충전함은 어떻게 활용해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충전함을 각 반에 비치해서 학생들이 충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충전함을 반에 하나씩 비치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학생들이 뭐 쉬는 시간에 이거를 마음대로 쓰거나 망가뜨리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을 것을 아는데요. 집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정작 수업 시간에 배터리가 없거나 혹은 집에 두고 와서 수업 시간에 정작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학급에 비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신에 학급에 관리하는 학생들을 한 명씩 뽑아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요. 충전함에 락을 걸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충전함이 각 반에 비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반마다 충전함 관리 학생을 뽑아서 디벗 보관함 겸 충전함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충전함 비밀번호는 담임교사하고 관리 학생만 알도록 하고요. 교과교사나 아니면 관리 학생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디벗을 꺼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충전함이 없는 상태에서 디벗을 집에 가져가서 충전하도록 했다가 학교 이제 저희 반 학생 학부모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아이가 밤새 뒤집어 쓰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웹툰을 보고 있었다라고 전화 주신 일이 있어서 그 경험 이후로는 디벗을 집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피할 수 없는 흐름에서 디지털 기기를 제대로 활용하고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교는 이제 제가 직전 학교와 지금 학교는 또 정책이 다른데요. 직전 학교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충전함을 학급 내에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공동 충전함을 관리실에 비치하여서 저희가 운영을 하였고요. 학급에는 멀티 충전기를 비치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다 충전해오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수시로 충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였습니다. 네, 올해 선의중으로 옮겨오니까 올해 2학년, 이제 현재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은 학급 내에 개별 충전함이 다 있어서 정보화기기 담당 도우미 학생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가을에 받은 1학년 학생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학급 내에 개별 충전함 설치를 못하고 홈베이스에 공동 충전함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충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학생들 개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화 도우미 학생들이 락 번호를 알고 있어서 학생들이 담당하여서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각 반에 충전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그 충전함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계시고, 각 반에 미디어 담당자를 두어서 이 충전함의 비밀번호를 또 알고 학생들의 웨이북이 충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나 쉬는 시간에 웨일북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다수의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디벗 충전함이 이제 한 학년에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가 안 된 학년의 학생들은 결국에 이제 디벗을 본인의 집에서 충전을 해와야 되는데 저희는 당연히 충전을 해올 것이라 기대를 하지만 아이들은 충전을 안 해오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곤란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학급마다 조금 충전기를 좀 한두 개 정도라도 비상용으로 좀 설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PD 충전기의 경우 한 45W급 이상으로 좀 구비해 두시면 좀 이제 긴급할 때 한두 명의 학생들을 좀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디벗에서 활용하게 될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교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2025년부터는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만나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우선 현재까지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본 것은 그냥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디지털화 시켜놨다라고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예고가 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교실 안에서 같은 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별로 학습 역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이 보통 아이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한테는 너무 어렵다, 어떤 아이들한테는 너무 시시하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AI 디지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교과에서 학생들이 부족한 학습 영역을 한눈에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족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지게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맞춤화한 수업 설계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수 있게 되면서 아이들의 학습 욕구나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디벗에 적응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정책 연구를 통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직접 사용해보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말하기 전략 및 말하기 훈련 활동이었는데요. 서책 교과서와는 다르게 이 디지털 교과서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텔레프롬부터 개별 맞춤형 AI 피드백, 추체험, VR 가상현실 체험까지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진행할 때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이 AI 기능을 활용해서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또 피드백을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고 학생들의 평가 내용을 분석하여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척도와 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서책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경험했다 치고 넘기는 그런 활동들을 실제로 구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기 훈련을 할 때는 학생들이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실제로 말하기를 진행해보며 말하기 불안도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책형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몇몇 학생들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그 안에 탑재된 VR 기능을 활용해서 다수의 청중들 앞에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 입장에서도 흥미도가 높아지고 또 몰입감이 상승하였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된다면 교사가 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성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디벗 기기를 평소에도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벗 기기가 학교에 보급될 때 기기의 배포나 AS를 도와주는 디지털 튜터가 함께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디지털 튜터에 대해서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에는 디지털 튜터 선생님께서 디벗이 배부되었던 초기에 와서 이제 많이 세팅을 도와주셨는데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앱을 학생들 기기 원격으로 배포도 해주시고 또 아르고스, 그 MDM에 학생들을 이제 그룹별로, 반별로 이제 만들어서 세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본체와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초적인 세팅을 많이 도와주셨고 디지털 튜터 선생님께서 계시는 동안 선생님들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디지털 튜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혹시 튜터 선생님 가시고 나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 미리 좀 요청을 하고 또 해결책을 스스로 이제 알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이제 적응을 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교 디지털 튜터는 우선 그 정보부 선생님이 만들어준 계획 하에 그 다음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관리부터 디벗이 도착하고 나서 라벨링, 그 다음에 디벗 배부, AS 안내, 그 다음에 학적 변동에 따른 계정 관리 같은 걸 맡아주셨는데요. 한 분의 튜터님이 일주일에 2-3 학교를 맡으시다 보니까 일주일에 보통 한 이틀 정도를 머무시거든요. 그러면은 오시면 정말 정신이 없으시게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튜터님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할지 명료화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로나 이후로는 우리가 정보부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요. 이런 점에서 디지털 튜터가 배정이 되면 교사들이 해야 할 잡무는 줄어드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튜터분이 오시면 일주일에 2회 정도 3개월간 오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나누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벗이 들어올 때 초기 기기 세팅, 그 다음에 라벨링, 배포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고요.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아이패드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과 또 학생들 대상으로 기초 연수를 저희가 진행하였는데 그때 기초 연수 시에도 저희 튜터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패드 활용 수업에 좀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튜터님이 들어가셔서 지원하시고 보조 역할도 진행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과정이 다 끝난 이후에는 MDM 관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디벗이 들어올 때 담당자로서 정말 일이 많더라고요. 라벨링 작업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 본체만 라벨링 하는 게 아니라 애플은 펜슬이 있어서 펜슬에도 각인과 라벨링 작업을 해야 돼서 디지털 튜터님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학교는 디지털 튜터님께서 디벗기기 라벨링 작업, 관리기기 등록, 학생들 외일북 사용법 기초 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외일북 문의사항 해결 업무를 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그럴 경우가 좀 적다고 생각이 들지만 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떻게 로그인을 하고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튜터님께서 아침 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각 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교육을 실시해 주셨고 또 학생들이 자기의 계정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튜터님께도 관리자 권한을 조금 나누어 드려서 그런 학생들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렸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학교에서도 이 튜터님께 어떤 업무를 드려야 할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보부 및 연구부가 이제 유관 부서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여서 튜터님께 어떤 업무를 드릴지 어떻게 배분할지 선행이 된다면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셨던 튜터님들께서도 업무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시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저희 학교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던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 일반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튜터가 이제 한 분이 계시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이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제 보통 근무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파견되신 분 한 분, 그리고 저희가 디지털 선도학교였기 때문에 또 한 분, 2분이 계셨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각 지자체 있잖아요. 서울의 경우에 이제 구청이 되겠죠. 이 구청에서 이제 각각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지원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거기에 디지털 튜터 비용을 추가해서 신청을 했고 됐어요. 그래서 결국 튜터가 저희 학교에 3분이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이 이제 요일을 이제 나눠서 근무를 하시니까 거의 매일 한 분씩은 상주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비전공자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해결을 줄 수 있다기보다는 관리하는 측면과 학생들의 중간자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구청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받은 튜터는 저희가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전공 대학생을 선발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직접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서
굉장히 운영이 편리했던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구청이라든가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고 뭐 이런 사업의 명 같은 것도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꼭 한번 좀 알아보시고 이제 아무래도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운영에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디벗을 사용해 보신 경험담에 근거한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과 그리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디벗 기기가 배포될 예정인데요. 다양한 디벗 기기 중에서 우리 학교는 뭘 선정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기에 대한 소개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이어서 선생님들의 설명 듣겠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갤럭시 S7 FE인데요. 이것은 지금 S7이지만 선생님들께 보급될 기기는 이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S9 플러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외관은 거의 동일해서 이것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본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S펜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 같은 경우는 12.4인치 정도로 A4 용지보다 약간 작은 크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자체는 한 600g 정도인데 이 키보드랑 이 케이스까지 같이 결합해서 들고 다니면 1kg 정도가 돼요. 1kg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약간 무겁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수업 시간에 저는 이거 딱 하나만 들고 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간편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무게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학생들도 이것을 가지고 뭐 쉬는 시간에 막 이제 장난을 친다든지 아니면 뭐 집으로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되고요. 책상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거치대 형태로 이렇게 놓고 쓰면 되고요. 키보드를 쓸 경우에는 이걸 약간 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놓고 펜으로 필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본체를 살짝 다시 보여드릴게요. 본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볼륨 버튼도 있고 뭐 전원 버튼도 있고요. 충전은 C타입 그리고 블루투스 키보드 역시 C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타입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 펜 같은 경우는 S펜인데 되게 좋은 게 여기 지우개 버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하다가 지우개 버튼을 또 따로 클릭을 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지우개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탭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제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 다 작동을 하고요. 여기 전면 카메라도 있고 뒤에 후면 카메라 이렇게 두 가지 카메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여기도 이제 터치패드 작동을 하고 이렇게 키보드도 생각보다 커서 학생들이 이거 쓸 때도 무리 없이 잘 쓸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 분할 기능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지금 제가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를 지금 띄워놓은 거고 여기는 뭐 캘린더를 일정을 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면 분할 형태로 선생님들이나 뭐 학생들 이렇게 필기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롬북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북의 외관은 이렇게 깔끔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옆쪽에 USB-A 단자, 그 다음에 C-타입 단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 반대쪽에도 마찬가지로 그다음 C-타입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HDMI 단자가 없는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HDMI to C-타입 그 커넥터를 연결을 하면 얼마든지 TV하고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려를 덜어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열어서 가장 제가 처음 보고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렇게 열었을 때 우선 가볍고요. 360도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책을 펼친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필기하는 것도 얼마든지 자연스러운데요. 얘가 지금 스타일러스 펜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스 펜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조금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필기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보이시죠? 네. 필기감도 이제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스타일러스도 되고, 그 다음 터치패드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장소의 제약을 많이 받지 않게끔 이 폴딩 되는 것 자체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게끔 된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크롬북 2가 이전 버전하고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카메라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 후면 카메라가 전환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게 활용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드로이드의 장점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가 있는데요. 지금 플레이 스토어에 보시면 앱이 이전 선생님들 그 휴대폰에서 깔리는 이 플레이 스토어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설정한 앱만 여기에서 보이도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 아이패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는 선생님들이 평상시에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딱 이거 하나만 들고 들어가는데요. 학생들도 이렇게 되게 가볍고 심플해서 학생들도 가방에 늘 이제 넣어 갖고 다니는데 큰 부담이 없습니다. 아이패드를 열어보시면 제가 구성을 설명드리면요. 저희 중학교에 보급된 기종은 아이패드 9세대입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에 고등학교에 보급되는 것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기종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패드 본체,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케이스에 이렇게 펜슬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펜슬이 이 케이스에 딱 들어갈 수 있어서 학생들이 펜슬을 좀 잃어버릴 우려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아이패드에 장착된 키보드가 있는데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질의응답을 주셨는데 요거는 정품이 아닙니다. 네, 아이패드와 펜슬은 정품입니다. 그런데 이 키보드는 아이패드 제공하는 정품은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키보드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활용해 본 결과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이 키보드를 살짝 빼고 여기다 이렇게 거쳐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빼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앞에 홈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홈 버튼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보급되는 건 홈 버튼이 있는 아이패드를 보급하고 있고요. 앞에 전면 카메라, 뒤에 후면 카메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볼륨 탭,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아이패드 전원을 끄고 이제 켤 수 있는 전원 탭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오른쪽 홈 버튼 바로 오른쪽에 라이트닝 단자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전원 충전도 하고 펜슬에 보시면 이게 애플 펜슬 1세대거든요. 애플 펜슬 1세대는 이 뚜껑을 여시면 이렇게 전원을 할 수 있는 라이트닝 단자가 있어서 여기 아이패드 9세대에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충전을 1분 안에 거의 다 끝나서 학생들이 펜슬을 사용하다가 전원이 나가도 금방금방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패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는 이 펜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디봇보다 훨씬 더 이 감촉이 좋고 저희 아이패드에서 이 펜슬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넘버스 같은 앱에서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배포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쉽게 필기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굿노트입니다. 굿노트는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 굿노트에서 저희가 이제 수업 자료를 불러와서 교과서 활동지를 불러와서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저희가 거기다 바로 필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한번 홍보하고 싶은 거는 굿노트가 EBS와 협약을 맺어서 올해 2월 15일부터
굿노트를 통해서 EBS 모든 교재를 선생님들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굿노트 6가 이번에 출시된 거 다 아시죠? 근데 저희가 ASM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는 학생과 교사 모두 굿노트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선정하시면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굿노트를 무료로 선생님들이 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그 EBS 교재도 선생님들은 무료로, 학생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교재를 사용해서 굿노트를 활용해서 EBS 교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수능 특강이나 여러 가지 수능 관련 교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페어링 하면 블루투스 간섭 현상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경우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요거 페어링 하면 크게 간섭 현상 없이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었고요. 선생님들이 요거 사용하실 때 이제 사실 이제 가장 좀 주의하실 건 뭐냐면 요 키보드인데요. 이 키보드가 이 옆에 C타입이어서 충전이 잘 안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저희가 요거 보급할 때 충전 단자가 2개가 보급이 됩니다. 하나는 C타입, 하나는 본체 전원용으로 라이트닝 요 타입으로 2가지가 보급이 되는데 그 2가지를 선생님들이 대부분 받아보시면 그 하얀 충전기용만 딱 보관하시고 얘 라이트닝 C타입은 뭐야 그러시면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근데 학생들에게 잘 안내하셔서 2가지 충전 단자가 있어야 이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한번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웨일북은 LG에서 제조한 기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고래 웨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웨일북 같은 경우에는 14인치 FHD 해상도와 360도 터치 디스플레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랩탑 모드로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는 360도 접어서 태블릿 모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 태블릿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웨일북을 접게 되면 자동으로 키보드가 락이 되어서 학생들이 펜을 이용해서 화면에 자신이 수업받은 내용을 필기하거나 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또는 책상 위에 교과서나 학습지 노트 그리고 웨일북까지 올려놓으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텐트 모드로 필요한 화면을 띄워놓고 자기의 교과서나 교재를 올려놓고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웨일북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듀얼 카메라인데요. 모니터 위쪽에는 100만 화소 HD 카메라가 있고 키보드 위쪽에는 후면 촬영 시 사용하는 500만 화소 카메라가 있습니다. 또 무게는 약 1.4kg이고 이렇게 좌측을 보시면 HDMI 단자, USB-A 타입과 USB-C 타입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전 단자가 있고요. USB-C 타입 단자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측면을 보시면 USB 단자가 하나 더 있고 이어폰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HDMI 단자와 이어폰 단자와 같이 기존의 교실에서 사용하던 빔 프로젝터나 전자칠판에 사용하는 기기들을 전부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웨일북은 교육용 디바이스로 최적화된 제품인 만큼 키보드에도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핫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수업받은 내용을 캡처하거나 저장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캡처 버튼이, 카메라 버튼이 이렇게 키보드 위에 장착되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 기능인 웨이론을 활용할 수 있는 웨이론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수업 시간에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클로바 AI를 소환할 수 있는 클로바 버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클로바 키를 누르면 똑똑 사전이 소환되어서 학생들이 대화형 챗봇을 사용해서 자신이 궁금한 것을 즉각적으로 질문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웨일북의 메모리는 4GB이고 저장 용량은 64GB인데요. 웨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네이버 웍스와 함께 연동되어서 교사와 학생 모두 계정 하나당 1TB의 드라이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TB가 굉장히 큰 용량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도 이 드라이브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계시고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저장하고 또 포트폴리오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웨일북은 네이버에서 교육용으로 최적화하여 개발한 것인 만큼 수업에 사용하는 수업 관리, MDM을 관장하는 어드민, LMS 시스템인 웨일 클래스, 또 화상 수업 때 사용하는 웨이론, 공동 작업을 위한 화이트보드인 팀보드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 웨일의 생태계에 대해 잘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이 잘 적합하게 구현되어 있으므로 수업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보급되는 이제 윈도우 기반의 갤럭시북 EDNU 3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사용을 해서 멀리서 보시고 아, 기기 되게 컴팩트하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기가 작은 게 아니라 제 몸이 좀 큰 거고요. 네, 나름 좀 사이즈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앞에 나왔던 그런 노트북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뭐 마찬가지로 투인원으로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노트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사실 딱 받아보시면 그냥 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노트북이구나 라는 이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데 누구나 이렇게 평범한 것이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평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쓰시든 학생들이 이걸 쓰든 사실은 큰 부담감이나 새롭게 뭔가를 배워야 되는 것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능과 관련해서 뭐 제가 하드웨어에서 잘 아는 건 아니고 뭐 인텔 N200 프로세서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 성능이 좋다. 그리고 또 메모리도 기존의 이제 그 윈도우 계열의 어떤 디벗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좀 진행해 보면 학생들 디벗 업데이트를 진행하면 굉장히 선생님들이 답답해하세요. 이게 대체 언제 되냐. 그런데 조금 느린데 정도 그 정도의 느낌만 갖고도 업데이트가 잘 되는 걸 보고 성능 면으로는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단자 같은 것도 이제 뭐 HDMI 단자는 없는데 뭐 이제 여기 뭐 C 타입 단자라든가 뭐 여기 뭐 이제 USB 단자 같은 경우에도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일외고 심창고 선생님께서 현재 시범학교는 어떤 기기를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에게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선도학교는 작년 9월에 기기 선정을 하였고 올해 3월 기기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선도학교 119교의 선택률을 보면 안드로이드가 21%, 크롬이 39%, 아이패드 26%, 웨일이 3%, 윈도우즈가 13%입니다. 그 중에서 고등학교 32교의 선택 비율을 따로 놓고 보면 안드로이드가 22, 아이패드가 50, 크롬이 19, 윈도우즈가 9% 되겠습니다. 같은 선생님께서 AS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AS 관련 비용은 파손의 경우 교육청에서 80%를 부담을 하고요. 학생과 학부모님의 자기 부담은 20%입니다. 그리고 최대 부담 비용 금액이 4만 원이기 때문에 좀 파손된 부분이 커서 비용이 많이 나오더라도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4만 원까지만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분실의 경우에는 기기값의 10%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실이나 파손이 많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안드로이드 디벗을 사용하는 동안 기기가 고장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데요. 대신에 이 펜은 케이스에 이렇게 끼울 수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쓰면서 분실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옆자리 선생님도 이거 쓰면서 이제 분실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만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릴 때 이 키보드 케이스 좀 무겁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튼튼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몇 번 떨어뜨렸는데 한 번도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학생들이 좀 장난치거나 약간 고의로 이거를 뭐 고장내거나 파손 혹은 분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 학기에 교육을 하고 또 관련해서 학생들과 같이 의논해서 뭐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롬북은 고장률이 정말 낮은 기기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수리를 맡기는 비율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진짜 종이책처럼 던지는 아이들이 정말 있어가지고 전체 디벗과 마찬가지로 액정 필름이 파손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정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나 아니면 충전 단자 근처에다가 대놓고 이제 물을 엎질러가지고 고장나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지 않는 이상은 고장이 잘 안 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버벅거림이 너무 심해지거나 키보드가 진짜 작동을 하지 않는 오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로 파워워시를 하거나
강제로 초기화를 했을 때 다시 작동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CU가 적용된 크롬북은 우선 강제로 파워워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계정 기반 CU가 적용된 크롬북은 우선은 이 워크스페이스 관리 콘솔에서 우선 거의 대다수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계정 기반으로 파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우선은 강제로 초기화한다라고 해서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이패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고장률이 정말 낮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2016년도에 구입한 아이패드 아직 집에서 서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초창기에 아이패드 디버 관리자로서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이제 학기 말에 아이패드를 다 걷어서 유지 보수할 것들을 학부모님께 안내하고 나머지는 학교에 다 일괄 보관하였는데요. 아이패드 자체 손상은 없었습니다. 다만 첫 해 보급된 이 키보드 케이스가 되게 약했어요. 지금 이제 요거는 사실 이제 작년에 보급된 거에 조금 튼튼한데 그건 이렇게 휘었거든요. 그래 좀 약해서 이제 키보드 케이스, 요 키보드가 조금 몇 대 파손이 돼서 학생들이 이제 새로 구입하도록 안내하였고요. 애플 펜슬 1세대가 이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이 뚜껑을 선생님들도 많이 잃어버리시고 학생들도 많이 잃어버려서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아이패드 자체의 액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사실은 뭐 고장이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 아이패드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배부하면 이거를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 이러고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던지거나 친구들이나 제가 뭐 소속되어 있던 학교 학생들이 워낙 착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소중하게 다뤄서 크게 고장이 나거나 뭐 큰 별탈 없이 잘 진행하였고요.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앞에 사회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다 보조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큰 부담 없이 수리하거나 새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수리받는 기간 동안 학교에 교육청에서 아이패드를 배부할 때 여분의 아이패드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럼 학생들에게 여분의 아이패드를 배부해서 수업에 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웨일북 같은 경우에는 군용기기에서 적용되는 밀리터리 스펙 인증을 받았을 정도로 튼튼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파손에 관한 문의가 거의 없고 물론 학생들이 이제 강하게 내팽개치거나 마음 먹고 이 웨일북을 부수려고 할 때는 당연히 부서지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다른 OS 기기들과 마찬가지로 AS 센터에 수리를 맡기면 됩니다. 혹은 웨일북의 로그인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뭐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파워워시를 하거나 웨일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하면 대부분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 웨일북의 측면에 보시면 이 웨일북에 펜슬을 거치할 수 있는 전용 크레들이 있습니다. 이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장 형태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분실 염려가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 펜을 자기 필통에 넣어가지고 자기의 그 일반 펜이나 볼펜들과 함께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웨일북의 펜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해서 문의를 주는 학생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웨일북의 펜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열면은 배터리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만약에 웨일북의 펜이 갑자기 작동이 안 된다 그럼 배터리를 갈아주면 됩니다. 네, 대답에 앞서 여기 질문 중에 윈도우 계열은 펜이 없냐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 당연히 이제 펜이 이제 있고요.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뭐 자석 같은 걸로 이제 부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잘 가지고 다니도록 해주시면 되고 사실은 요 윈도우 계열의 디벗이 이제 한번 교체가 됐죠. 원래는 서피스 고 3라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피스 고 3를 집에서 찾다가 방학 중이어서 없어서 이제 그 상위 모델을 좀 갖고 왔는데 이제 요런 형태는 이제 요런 형태예요. 그리고 사실 이 서피스 고 3의 경우에는 이렇게 키보드에 해당하는 타입 커버라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실제로는 태블릿으로 쓰다가 부착을 하면 노트북으로 쓰다가 이제 이런 형태였는데 다른 시도교육청과 다르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이 타입 커버가 정품 타입 커버가 아니라 서드파티 제품군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능이 이 타입 커버에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폭주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가 디지털 선도학교를 하면서
이제 이 학생들에게 이 타입 커버를 다 이제 구입을 해서 부착을 했더니 확 하고 민원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존 서피스 경우에는 AES 처리 방식 및 수리 기간에도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리퍼용 기기가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리하는 곳과의 어떤 연동이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 새로 바뀐 이 갤럭시북 에듀 360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요걸 맡겼을 때도 바로바로 이제 수리가 되는 걸 봐서는 앞으로 이제 요 갤럭시북을 사용을 하셨을 때는 크게 수리와 AS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응답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동고 김용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안드로이드 김도현 선생님께 포커스팡은 앱인 거죠.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을 먼저 설치한 다음 포커스팡 같은 앱을 원격으로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그 많은 기기들의 초기 설정을 일일이 다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디벗이 학교에 도입될 때 실무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포커스팡이 어떤 앱인지 그리고 초기 설정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포커스팡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연수를 나갈 때마다 포커스팡 무슨 홍보대사도 아닌데 엄청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만큼 정말 디벗 수업에 혁신적으로 필요한 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학생들은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학생들 어떤 앱이나 뭔가 플랫폼을 이용을 할 때 맨날 비밀번호 분실했다, 아이디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수업 코드를 받아서 입장을 하고 최초에만 학번과 이름으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분실을 할 염려가 없어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업무적으로 편리하십니다. 또 수업 중에 클릭 한 번으로 모든 학생의 카메라, 그다음 녹음기, 유튜브 이런 앱과 웹사이트 사용을 통제하거나 허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포커스팡 3.0부터는 학생들의 출결 상황까지 자동으로 관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기능은 바로 모니터링일 텐데요. 저도 굉장히 애정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학생 기기에 작업 화면이 자동으로 제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벗으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앞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화면에 뭐가 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커스팡을 활용하면 학생들의 화면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이탈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과제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화면을 학생 기기 전체에 공유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학생들한테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싶을 때 제 화면을 학생들 기기 전체에 이렇게 미러링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특정 학생의 화면도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자기가 만든 어떤 작업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일이 있을 때 학생들은 사실 이 화면이 좀 작거나 아니면은 아무리 TV에 띄운다고 해도 맨 뒤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 학생 화면을 이렇게 모든 학생 기기에 미러링 할 수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그룹을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모든 멤버 간의 작업 화면을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퀴즈 배틀과 쪽지 시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커뮤니티 문제 창고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포커스팡은 학생들은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교사는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 노트북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서 저는 학교 노트북으로 학생들 화면을 모니터링 했고요. 그냥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이제 하면 되고 학생들은 대신에 앱을 깔아야 합니다. 근데 이 포커스팡이 아무래도 이 기기를 좀 제어하거나 학생 화면을 잠그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좀 포함하기 때문에 초기 몇 가지 설정을 좀 해야 돼요. 저는 튜터 선생님께서 그때 계시지 않을 때여가지고 제가 학생들이랑 같이 했었는데요. 제가 연수를 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포커스팡 앱을 설치를 했을 때는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그런데 학생들이랑 이제 설치를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훨씬 더 빨리 설치하고 그래서 포커스팡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설치 영상 매뉴얼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난감하다라고 하시면 그냥 영상을 모니터링에 띄워주시면은 학생들이 그거 보고 잘 따라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디지털 튜터 선생님께서 계신다면 그 튜터 선생님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용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단말 관리 시스템으로 앱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유해 앱이나 유해 사이트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해 앱이나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는 정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모든 앱이나 사이트를 가능하도록 열어두고 유해하다고 알려진 앱과 사이트를 리스트화해서 그것에 맞는 방법을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일단 모든 것이 안 되도록 막아두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앱이나 사이트를 교사와 학생이 의논해서 리스트화한 다음에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은 화이트 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생님들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셨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일부 앱만 차단하는 형태였는데요. 왜냐하면 과목별로 수업 시간에 사용한 앱이 저마다 달라서 이런 방식을 취했고요. 학년별로 미리 어떤 앱을 사용할지 미리 논의가 된다면 화이트리스트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수업 외에 다른 용도로 이제 학생들이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옆 학교에서는 학생이 보안을 뚫는 그런 사건도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기 사용을 다 통제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기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블랙리스트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차단한 유해 앱이나 사이트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료 공유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관리 콘솔에서 검색 기록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해두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는 학생을 발견을 했을 때에는 블랙리스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런 식의 방패를 우선은 튼튼하게 보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같이 취하고 있는데요. 일단 앱 설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사이트 차단은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학생들이 점심시간이나 또 여유시간에 수업과 관계없는 사이트에 자꾸 접속하는 사례가 늘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앱 설치 및 뿐만 아니라 사이트도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진행하고 이제 전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외에 이제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좀 추가하고 싶은 앱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추가하고 싶은 사이트를 저희가 신청을 받는 코너가 있어요, 학교에. 그래서 그 신청을 받으면 저희 그 아이패드에 그 코너를 달아놓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공유 문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회의를 열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사이트나 앱, 또 교직원들이 원하는 사이트나 앱을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아이들이 뭐 밤새 유튜브만 봤다든지 약간 이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정착되어서 안정화돼서 아이들도 스스로 지키고 선생님들도 꾸준히 생활 지도해서 아이들이 이제 정착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웨일북에서 사용하는 웨일 어드민에는 유해 앱 사이트가 기본적으로 몇천 개 설정되어 있어서 이런 기본 세팅을 바탕으로 블랙리스트 방식의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블랙리스트에 없는 새로운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임 앱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앱과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차단하는 방식을 활용했고, 또 유튜브 같은 특정 사이트의 경우에는 교과 시간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차단하지는 않고 어드민에서 그 유튜브 사이트를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특정 시간에만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꼭 수업 시간에 활용해야 되는 앱이 있는 경우에는 웨일북에 전체 일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웨일북 유해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버그 기기를 도입하며 기기 중독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정책 설정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허용할 부분과 차단할 부분을 조절해가며 학생들의 디버그 기기를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차츰 교육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희 학교 역시 교육청 정책 지침에 따라서 뭐 앱의 경우에는 뭐 화이트리스트, 뭐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블랙리스트 이런 방식으로 잘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이게 학교마다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이 기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디벗 외에 다른 스마트 기기를 갖고 와서 선생님한테는 교육용 뭐 수업용으로 쓸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다양한 오락거리를 즐기는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를 또 어떻게, 그러니까 디벗 외에 다른 기기를 어떻게 관리 제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과의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홍대보고 김동진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이패드 OS 기기의 모델명이 궁금합니다. 펜과 키보드와 같은 기자재도 보급이 되는 건가요? 오경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아이패드는 9세대입니다. 그리고 펜슬은 1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저기 질의응답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펜슬, 애플 펜슬 1세대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이건 기본 케이스 안에 이렇게 장착해서 학생들이 꺼내서 쓰고 다시 장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 키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품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보급하는 건데 생각보다 튼튼하고 학생들이 큰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 고등학교에 보급되는 아이패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기종이 보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선생님들이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진 선생님 이어서 질문 주셨는데요. 충전함과 관련된 예산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문의 주셨어요. 충전함은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디벗과 함께 보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이 디벗 기기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꼭 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위원은 몇 명이어야 되고 누가 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런 규정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이 선정위원회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학교 경우는 태블릿 기기 디벗을 이제 선정하는 위원회라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에 구성된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였고요. 이 원격 수업 운영위원회는 교과부장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부장 선생님까지 같이 이제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였고요. 기기 선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원격 수업 플랫폼과 그다음에 학생 및 교사의 사용 환경과 접근성, 그리고 이런 기기의 기능, 특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교직원의 투표를 통해서 저희 학교는 결정을 하였고요. 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수업 운영위원회에서 안드로이드 OS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정위원회가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물품선정위원회를 운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선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어쨌든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좀 당시에 재직했던 학교는 좀 특이 케이스로 그때 당시에 결정했던 OS를 다음 해에 바꿨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러니까 OS가 달라지게 되면 우선 수업 준비도 복잡해질 수 있고요. 기기 관리도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OS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크게 위원회를 두지 않고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다시 제2차 설문조사해서 담당자가 기한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학교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웨일의 경우 디벗 기기 선정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5개 OS에 관련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 웨비나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3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차 선택지를 줄여나갔고 그 결과 웨일북이 선정되었습니다. 교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각부 부장선생님과 교육연구부, 정보과학부, 유관부서의 업무 담당자들이 포함되어 기기 선정하는 데 의견을 더했습니다. 기기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기기의 생태계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선정위원회를 이제 학교마다 이제 좀 두고 여러 가지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LMS로 이제 팀즈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큰 이견 없이 이제 사용을 윈도우로 하게 된 것 같고요. 이 기기를 선정하는 게
앞으로 이제 그냥 한두 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덕과학기술고 신동호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현재 본교는 교육청에서 제공해 주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학생 아이디가 굉장히 길고 번거롭다고 합니다. 학생별로 학교별로 계정 설정과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계정 설정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크롬북에 CU가 적용이 되면 골뱅이 뒤에 붙는 긴 주소까지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정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용량 면에서도 그렇고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장점이 커서 저도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시기를 권장을 해드려요. 쉽게 구글 검색창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이드, 다시 한번 구글 워크스페이스 가이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현재 학교 자체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설명한 가이드 사이트가 뜨거든요. 여기에 나온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가장 어렵지 않게 구축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따라하시다가 어려운 학교가 있으시면 저한테 업무 메일을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눈치 보시지 않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에서도 개별 계정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혹시 앞에 계신 선생님처럼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서 구글 계정을 갖고 계신 학교라면은 저희가 연합 계정을 활용해서 구글 계정을 그대로 애플 계정으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웨일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의 웨일 계정과 충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년, 학번, 학교 코드 순으로 진행을 해서 웨일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학교 코드란 나이스상에서 주어진 학교별 고유 코드를 의미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교에 대한 MS365 계정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코리아 교육팀에 문의를 하시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운인공지능고 장중문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웨일 OS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확장 프로그램 전부를 지원하는지요? 안용환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웨일은 크롬과 동일한 크로미움 기반의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롬 확장 브라우저 크롬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크롬 전용 스펙을 활용하는 확장 앱의 경우에는 웨일부에서 조금 다르게 동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크롬 호환 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시고 그 크롬 호환 스토어에서 원하시는 앱이 작동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웨일팀이나 외부 개발자들이 만든 웨일 전용 앱 스토어인 웨일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유사한 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락고 허윤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아이패드 키보드와 펜이 포함되는지 한 번 더 여쭤봐 주셨고요. 아이패드의 기기 사양과 라이트닝 케이블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 아이패드의 핵심은 사실 펜슬이기 때문에 펜슬과 키보드가 바로 제공이 되고요. 애플 펜슬 1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C타입이 아니라 라이트닝 단자로 이렇게 충전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네, 허윤범 선생님 질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크롬북에도 펜이 제공이 되는지, 크롬북에 GPS가 있는지, 그리고 웨일북에도 펜이 제공되는지 한번 문의 주셨습니다. 네, 당연히 크롬북에 스타일러스 펜이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크롬북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글 맵의 경우에도 웹 기반으로 GPS 서비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크롬북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GPS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면은 PC용 GPS 수신기를 꽂아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PC용 GPS 수신기는 저렴한 건 10,000원대부터 이제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웨일북에도 펜이 제공됩니다. 웨일북에 전용 크레들에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펜인데요.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지우개 버튼과 더블 클릭 버튼이 있어서 학생들이 필기하거나 또 조작을 할 때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허윤범 선생님 마지막 질문 주셨습니다. 윈도우는 갤럭시북 그리고 태평 서피스 중에서
어떤 게 보급되는지 차이가 큰데 이 중 무엇이 보급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는데요. 윈도우 OS의 경우 2022년에는 서피스 고가, 그리고 이어지는 2023년과 4년 초반에는 갤럭시 북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나중에 보급이 될지는 이 계약에 따른 법령상 7월에 기기 보급을 제한하는 업체에서 어떤 기기를 제한을 하는지, 그리고 제한한 업체들 중에서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기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두 기기를 모두 써보신 김도윤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서피스 고3는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기기로 선정이 될 수는 없고요. 서피스 고4나 아니면 그 밖에 이제 상위 호환 기기들은 가격대가 맞지 않는 걸로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북으로 보급이 되었던 거고, 당분간 이 갤럭시 북으로 계속 이제 보급이 될 건데, 제가 이걸 처음에 받아들었을 때 굉장히 성능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아마 만족도도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단점은 조금 무거워졌다는 거, 그 정도 하나 정도 있습니다. 잠신고 김지송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애플 펜슬이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때 학생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수리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문의 주셨습니다. 애플 펜슬은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분실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애플 펜슬을 배부하기 전에 라벨링 작업이나 각인 작업을 꼭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하고요. 본체에 애플 펜슬을 이렇게 딱 끼울 수 있는 케이스가 있어서 학생들이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디벗 관리 담당자여서 학기 말에 디벗 기기를 다 걷어서 저희가 한 학년에 한 250명 정도였는데 걷었을 때 학생들이 펜슬을 잃어버린 케이스가 한 학기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이 자기 제품은 잘 알아서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입니다. 김지송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기기를 사용할 때 통제를 벗어난 행동을 하기 쉬울 것 같은데 수업할 때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학생들이 수업 중에 다른 어플을 사용하거나 할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선생님들께서 많이 하실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염려가 돼서 사실은 디벗 수업을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포커스팡 앱 같은 앱을 통해서 모든 OS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활동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학생들 화면을 모두를 이제 전자칠판에 미러링하면 자신의 화면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학생들은 절대 딴짓을 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또 종이 학습지에 작성을 하는 것보다 한 화면에서 학생들 활동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여부를 체크하기도 편하고 또 피드백을 주기도 용이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은평 메디텍고 최정훈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디벗으로 어떤 OS를 고르더라도 관리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학교에서 서버실 또는 장비 관리실을 구축하여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교사나 학생이 개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디벗을 잘 활용한 디지털 선도학교 또는 우수학교 사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디벗은 학생이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의 결정에 따라서 학교에 두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그 사례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수진 선생님. 네, 우선 학교에서 가장 관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장비 관리실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경우에 이걸 또 교사가 별도로 챙겨야 하다 보니까 수업 준비 면에서 챙겨야 할 게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기기를 조절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걸 가르쳐야 하는 게 교육이라면 교실 내에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지도하는 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면에서도 교사에게도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실에서 충전함 겸 보관함에서 관리하면서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자기조절을 강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락고 서희수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2024년 상반기 디지털 선도학교에 배부된 기기와 그 기기들이 2024년도 하반기에 배부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7월에 어떤 업체가 어떤 기기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 제안된 기기들 중에서 어떤 게 선정되는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선 선생님께서 질문 이어서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2024년도에 받게 될 갤럭시북에서 코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윈도우용이나 엣지용 코파일럿은 사실 거의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이게 개인 계정이어야 됩니다. 이제 학교 계정이나 회사 계정은 이 개인 정보가 외주로 유출될 염려가 있어서 MS에서 좀 막아뒀고요. 대신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학교나 회사 계정은 데이터 학습이나 유출이 되지 않는 보안용 코파일럿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에서 붙여서 쓰는 이제 이런 코파일럿을 많이 문의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좀 비싸기 때문에 또 상위 라이센스를 별도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네, 역시 서희수 선생님 질문입니다. 웨일 OS 사용 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서 앱을 설치할 수 있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웨일에서 안드로이드 플레이 스토어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웨일 전용 스토어나 크롬 호환 스토어에서 필요한 앱들을 찾아서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웹브라우저 기반의 앱이라면 웨일북에서도 100%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와 같은 경우에는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웹사이트 기반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 광양고 양정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윈도우 OS에서 학생기기 통제 관련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아이들 배경화면, 프로그램 설치 등의 통제가 가능할까요? 김도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기기 통제는 앞서 언급됐던 포커스팡 혹은 아이스크림2 같은 걸로도 이제 좀 제어가 가능한데요. 다만 포커스팡의 경우에도 어떤 망의 원활도에 따라서 완벽하다고 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학생들의 양심에 잘 호소하셔서 잘 운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갤럭시북 에듀 360으로 선정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정화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학습지를 배포 후 수업하는 구체적인 수업 사례가 궁금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도현 선생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만. 네, 죄송합니다. 네, 질문.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한글 학습지를 배포하거나 수업하는 구체적인 수업 사례에 대해서 문의 주셨었습니다. 네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뭐 구글에서도 많이 있고 이제 있는데 이제 윈도우 계열을 말씀을 드리면 MS도 마찬가지로 이제 폼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은 폼즈의 형태로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요. 어떤 뭐 오피스 도구나 워드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이 팀즈랑 엮여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때 수업에서 굉장히 잘 사용이 됩니다. 이제 팀즈 내에는 이제 원노트라고 잘 아시는 그런 필기 도구가 클래스 노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원노트가 아주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필기 앱인데 저는 이 앱을 이제 사용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수업 자료를 아이들한테 배포하고 그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거나 또 이제 협업하는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100%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 정리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에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처음 하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활용했던 방식으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교사가 꼭 모든 기술을 다 섭렵할 필요 없이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안내자와 코칭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안드로이드 OS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가장 친숙한 OS는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OS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큰 부담은 줄이고 또 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OS가 바로 안드로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들의 기기 선정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OS를 선택할 때 경험이 전무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이 OS가
수업에 쓰기가 정말 최적이라는 걸 어떻게 공유할까 이게 고민이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선택이 저희의 선택 과정과 이 사용 모습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함께 연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서울에도 좀 들어오셔서 저희 활동 모습도 보시고 함께 연구하는 기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크롬북으로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도 조금 더 즐거워지고 업무도 줄어들면서 아이들과 행복한 소통을 많이 나누시는 교직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2022학년도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선정하는 학교에 있다가 올해 선일중으로 옮겼는데, 선일중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업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아이패드를 대여해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제가 수업하는 걸 보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올해 연말에 아이패드 사업자를 바꾸자라고 해서 저희는 2024학년도에 디버 사업자를 아이패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OS를 한번 선택하면 변경하는 과정이 정말 까다롭고 어렵더라고요. 저희도 많은 부담을 안고 이번에 바꾸기로 했는데요.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고 또 학생들과 한번 대화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쓸 기기가 뭔가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굿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앱이 아이패드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땐 지금 교육부에서 밀고 있는 하이테크, 하이터치 사업에 그 교육에 가장 적합한 디버시 아이패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활용한 교육을 난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희 프리윌에서 진행하는 애플 미더에 참석하셔서 저희 무료로 사용하는 참석하는 연수가 있거든요. 오셔서 같이 수업도 나누시고 많은 정보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같이 한번 수업 혁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교육 혁신이 진행되며 디벅 기기는 학생과 교사에게 주어지는 1인 1기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밑바탕이 될 텐데요. 그만큼 디벅 기기를 어떤 것으로 정해야 될지 학교별로 고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이버 웨일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인지도가 조금 낮고 선택하신 학교가 많이 없어서 아쉬운 측면이 많았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을 제외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웨일북을 많이 사용하고 또 올해부터는 NWE라는 네이버 웨일 교사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와 다양한 여러 활동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NWEC라는 교육 컨퍼런스를 통해서 웨일 생태계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교수 학습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많은 수업 사례도 유튜브나 행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3년간 송리중학교에서 웨일북을 사용해 본 결과 웨일북은 교육용 디바이스로서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국내 교육 현장에 적합한 에듀테크 서비스들과 제휴를 맺고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웨일북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계신 분들은 선택의 고려를 해주시고 또 웨일북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와 다양한 연수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벅 기기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고등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쪼록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가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네, 사실 디버 사업이 어떤 교육청이나 교육부 그리고 학교 현장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십 년간 활자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 어려운 작업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질문을 주신 모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교육의 한 부분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 어려운 도전에 저나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윈도우 계열의 솔루션을 쓰시거나 MS 오피스라든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교육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신속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고등학교 디벗 OS 선정을 위한 웨비나의 공식적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모여주셔서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실시간 질문이 여러 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올려주시는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고 그 뒤에 이어질 이 짧은 2부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선생님께서는 5분 뒤에 다시 한번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공식 일정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